네, 유한타증권으로 가겠습니다. 박진희 부장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아침 분위기 어떻게 읽고 계신가요? 네, 오늘 장 초반에는 좀 LNF 때문에 좀 빠지겠다 싶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LNF가 좀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고요. 삼성전자 M&A 기대감에 전반적으로 로봇 섹터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탑스 상한가 들어가면서 장 초반 이후에 로봇 관련주들의 급등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SBB 뉴로메카, RS 오토메이션 등등 해서 강세 이어지고 있고요. SPG, 로보티즈까지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드림텍도 강세 보여주면서 로봇 섹터 전반이 강세입니다. 또한 플랫폼 쪽에서 네이버하고 카카오 좀 반등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은 아시다시피 아침에 레고캠바이오 M&A 소식에 급등 출발했습니다만은 이내 또 역시 차익 매물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오히려 이 갉아먹는다고 오리온이 급락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그룹주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속에서 한미스 아이언스라든지 한미약품 반등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섹터주들도 견조한 흐름입니다. 반대로 지금 반도체 대용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한 모습이고요. 반도체 섹터 전반이 좀 약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엔터주들도 좀 약세 흐름 계속적으로 좀 이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대부분의 대형주들 좀 약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좀 낮군요.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재료 있는 종목군에 좀 더 눈이 가는 오늘이죠. M&A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일부 바이오주들, 그리고 또 로봇 쪽도 M&A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레고캠 바이오가 여기에 또 속하고요. 그리고 또 로봇주들은 전반으로 이런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이 단기적인 재료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꾸준히 이런 재료가 노출된 이후에도 홀딩이 가능할지 어떤 의견이신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한미 사이언스, 그다음에 이제 OCI 요런 쪽만 보셔도 아시겠고, 또 레고캠 이제 오리온이 인수하는 것, 그다음에 또 삼성도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전자도 올해 좀 로봇이나 기타 등등에서 큰 M&A에 대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쪽, 그다음에 LG전자도 올해 좀 뭔가 로봇 쪽에 투자하고 뭔가 M&A를 할 것 같은 뉘앙스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뭔가 좀 M&A를 하거나 이렇게 투자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 이어지고, 또 중소형단에서도 합종 연행이 좀 이어지면서 올해 장 초반부터 계속 M&A 이슈가 시장 전체를 좀 지배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특히 로봇, 어제 보핏 얘기 나오면서 그 보핏에 관련되어 있는 인탑스가 지금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지금 다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SBB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뉴로메카 이런 식으로 다 강하게 올라오고, 또 LG양 로봇주들까지도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로봇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 보여주고, 최근에 SBB나 뉴로메카도 좀 M&A 대상으로 좀 거론이 되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봐도 약간 그런 쪽들, 로봇이나 인공지능 쪽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계속 가야 될 길이라고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일단은 이런 쪽에 지금 계속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드림텍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로봇 관련해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RS 오토메이션 이것도 계속 쉬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단에서는 이 두 종목 정도는 로봇 후발주로 한번 계속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M&A 기대감, 제약바이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레고캠도 이제 연구를 계속 할 수 있는 이제 자금 마련하는 상황이 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한미하고 OCI도 새로운 시너지를 기대하는 흐름이고요. 이런 흐름들 물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는 계속 지난해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흐름이긴 합니다만은, 대기업들의 M&A 이슈는 계속 올해 계속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종목을 계속 찾아내는 데 있어서도 좀 중요한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오늘 볼 두 번째 키워드, LNF 현재 거래를 동반하면서 급등세를 보여줘서 상당히 또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실적 쇼크에도 불구하고 보여주는 이런 퍼포먼스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리고 어제까지도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신저가 리스트도 이름을 올리고요. 상당히 부진했는데 전체적으로 반등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막 올라가는 건 또 아닙니다. 지금 대형주들은 계속 약합니다. LNF 같은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이전 상장 이슈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거 빼고 지금 보시면 이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2천억 넘게 나왔기 때문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그렇게 따진다면 LNF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다 이거랑 비슷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재 쪽 단에서 특히 이제 양극재 하는 쪽들 그렇고요. 그다음에 셀 쪽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시즌에 대한 두려움이 2차전지 섹터
섹터 전반을 누르고 있고 대형주들을 좀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2차 전지에 대해서 쉽게 손이 안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군계 일학적으로 지금 대장이 있죠. 엔캠이 지금 대장입니다. 엔캠이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지금 한 두세 달 만에 지금 거의 2배 오른 것 같습니다. 엔캠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 외에 이제 좀 부진했었던 일부 종목들이 좀 반등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보다는 조금 밀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전액이라든지 뭐 분리막이라든지 응급제 이런 쪽들 조금 반등하고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제 전구체 관련한 거라든지 뭐 일단 전고체 관련한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온 상황이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일부 종목들 빼고 나면은 대형주들은 상당히 좀 부진하다. 그래서 올해는 2차 전지 쪽에서 본다라면은 특히 이제 일부의 좀 중소형주, 소재단 내지는 일부 장비단 이런 쪽들이 조금 선별해서 좀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지금 지수는 작년에 2차 전지가 다 올려놨기 때문에 또 지수 지금 빼는데 1등이 또 2차 전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 약세 보여주고 있고 지금 1514포인트까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2차 전지가 올라가지 못하면 올해는 지수보다는 좀 종목 장세로 계속 흘러갈 가능성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2차 전지 섹터주들 요번 4분기 실적 마무리될 때까지 좀 시장의 관망세가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점에서 포인트를 잡아본다라면 4분기 실적 나오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저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뭐 요때를 조금 대형주 단에서는 조금 노려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실적 발표를 안팎으로 해서 바닥이 형성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직까지는 뭐랄까요 확신을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이제 실적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지수로는 지금 거의 2,514면은 2,500선 제가 생각한 2,520선은 꼭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좀 깨졌기 때문에 이게 2,500 깨진다 수준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수로 봤을 때 그러면 또 2차 전지가 또 거기서 또 같이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수가 바닥이 나오고 외국인 매수세가 좀 전환되는 시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목별로는 좀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가 바닥을 찍는 시점 이 부분까지 좀 확인해 주시는 개별 대응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뉴스에서도 이 면세점 입찰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즘에 여행, 항공 이쪽이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니모리를 비롯해서 중소형 화장품 몇몇도 추세적으로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들 종목의 공통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입니다. 내수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바닥을 보임에도 제가 한 2주 전부터 계속 이쪽 부분에서 계속 올라오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하나투어는 지금 계속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고요. 항공주들도 역시 저가 항공주들 실적 기대감으로 계속 올라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화장품들도 보시다시피 이제 OEM, ODM 업체들도 미국향 업종들 같은 경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강세를 보여왔었습니다. 색조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 또 실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화장품 단에서 실적이 확실한 종목들 위주로 선별되는 흐름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여행주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공주 실적이 견조하다 보니까 기관의 수급이 이쪽으로 조금 옮겨왔습니다. 최근에 보면 반도체 쪽 많이 정리하면서 많이 빠진 내수 소비주 쪽에서 실적 탁월한 쪽으로 많이 옮겨오는 느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개별 테마로 이제 홍해 이슈로 인해서 해운주라든지 물류주라든지 그다음에 천연가스 관련주라든지 그다음에 전력기기 이런 쪽들이 튀어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전통적으로 많이 빠져 있거나 내지는 실적에 대해서 확실한 기대감이 있는 소비주 단으로도 시장의 흐름이 조금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 보시고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진 종목들 좀 찾아내는 노력. 사실 오늘 엔터주 같은 경우도 실적은 견조한데 예전만 못하다라는 그런 인식 속에서 최근에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실적이 바닥을 치고 턴어라운딩 할 수 있는 쪽에다가 시장 초점을 맞춰서 올해는 계속 좀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키워드 상대적으로 잘 가는 종목군들의 공통 분모는 실적이었네요. 이렇게 해서 키워드에 따른 투자 전략 세워드렸습니다.